오늘 나이스 성적 부분 연수는 이제 차세대 나이스 지필 처리 그리고 수행평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생활 통지표 관리를 통해 이제 1학년 1학기 이제 자유학기 관련으로 중간 피드백, 1차 피드백 관련으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스 성적 처리 흐름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필 수행평가 이제 환경 설정에 보시면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제가 우선 나이스 화면을 좀 잠시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교과 담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교과 담임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성취평가 기준 관리부터 성적 파일 관리까지 한 5개 정도 메뉴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는 9개 정도의 OMR 카드 리딩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카드 과목 코드 관리, 성취 기준, 지필평가 고사 관리, 지필평가 과목 관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교과 단위과 다르게 메뉴가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확인하셔서 순서대로 지필, 수행, 선행 작업과 그리고 지필 평가 이 식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저희가 나이스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절차형 메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상단에 이제 성취 기준 관리 및 성취 수준 이렇게 평가 기준 관리 이런 식으로 절차형 메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성적 처리하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편리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럼 먼저 지필 수행평가 환경 설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담당 선생님께서 우선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중에 카드 과목 코드 관리라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필평가 고사 관리 부분으로 1차 지필 또는 2차 지필 고사명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1차랑 2차 지필은 미리 설정하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한 번만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1차 또는 2차 학교 시기에 맞춰 고사명을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필평가 과목 관리, 수행평가 영역 관리를 하게 되고요. 기능을 합한 반영 비율, 만점 관리를 등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필평가 과목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 담당 교사께서 이제 설정을 하실 것 같고 수행평가 영역 관리라든지 또는 반영 비율, 만점 관리 부분은 이제 교과 담임선생님께서도 가능합니다. 반영 비율, 만점 관리 지필 또는 수행 해당 비율이 학기 초에 평가 계획에 따라서 100% 등록을 권장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OMR 카드 리딩을 하게 됩니다. 리딩 결과를 저장하여 나이스에 파일 업로드 이관 후 성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필 수행 한계 설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필평가 관리입니다. 지필평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제 채점을 교과 담당자께서 거의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채점을 하기 전 반드시 무마킹 확인을 한 이후에 채점은 가급적 오류가 없다면 1회만을 권장드립니다. 채점을 한 번에 해야 되는데 혹시나 재채점을 하게 되면 추후 성적 수정 이력 조회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를 또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채점이 이후에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서 과목별로 마감이 가능한데 과목별로 마감하기 전에 채점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부여가 되어 있는지 또는 결시자, 학적 변동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과목별 마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적 업무 담당께서 전체적으로 교과 담당이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서 과목별 마감을 한 이후에 모든 과목이 마감이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마감 정보를 저장한 이후 업무 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성적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 한 번에 마감 처리도 가능은 하지만 교과쌤들이 우선적으로 결시자 또는 학적 변동자를 확인하셔서 과목별 마감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행평가 관리 부분에서는 수행평가 성적관리에서 교과 담임선생님께서 결과를 직접적으로 입력하시고 지필평가와 동일하게 점수 또는 결시자 또는 학적 변동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마감이 가능한 부분 확인하셔서 과목별 마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행평가 업무 담당 교사께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마감 정보 저장을 눌러서 전체 마감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 없으면 업무 승인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나이스 성적 처리 흐름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처리 선행 작업은 우선 나이스를 보시게 되면 성적 처리 선행 작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 산출 기준명과 그다음 대상 그리고 학생 단위 성적 처리 부분에 대해서 성적 산출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산출 기준명은 1차 지필이든 2차 지필이든 지필 평가 이후에 꼭 산출하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산출하는 이유는 반편성 배정할 때 성적 재학생 반편성 기준 자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해서 해당 지필 평가에 대한 결과를 또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필 평가도 산출하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기 말은 지필과 수행을 합쳐서 당연히 이제 학생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기 말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산출 대상고사 그래서 지필평가 과목과 수행평가 영역 확인하셔서 등록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성적 산출 학생 관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함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보통 위탁생 경우에는 또 병원 학교 학생은 기본적으로 제적교에 와서 시험을 응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셔서 포함 여부를 정하시면 될 것 같고 학기 말 점수를 갖고 오는 위탁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위탁 메뉴에서 자료 관리를 통해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를 이제 학업 성적 이제 관리 규정에 따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결시와 모두 결시를 규정에 따라 이제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 학기 말에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적 산출 단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율 요건 학기 말에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적 처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말 성적 처리 및 고사별 성적 처리 부분으로서 학기 말에만 필요하는 결시생 인정점 부여. 그다음에 과목별 성적 산출이 있습니다. 과목별 성적 산출은 지필 평가 1차라든지 2차 또는 이제 학기 말 과목들을 선적 산출하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 마감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양교과 이수 관리는 학기 말에만 필요합니다. 1학년 자유학기가 뚫려내서 1차 피드백을 할 경우에 학기 말 성적 산출 기준명을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나 1학년 1학기에 교양교과가 있는 경우 중간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 서비스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이수 또는 미이수 처리를 해 놓으셔야 이제 마감이 가능한 부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세특은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적 산출 마감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마감 처리를 하고 업무 승인을 학기 말에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은 1차 지필은 중간, 2차 지필은 기말로 지정하여 학부모 서비스를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필 수행 선행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필 수행 선행 작업은 OMR 카드 리디 프로그램 관리와 이제 카드 과목 코드 관리, 성취 기준 관리, 지필 평가 고사 관리 메뉴를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OMR 카드 리딩 프로그램 관리예요. 이 부분은 실제로 나이스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기를 통해서 실행을 해서 카드를 리딩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스캔 방식으로 카드 이제 리딩으로 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이스를 통해서 이제 성적을 처음부터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즉 이제 스캔 방식의 OCR 카드 리더기에는 해당 이제 나이스에 나와 있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캔 방식의 카드 리더기를 사용한 학교는 기존과 동일하게 파일, 이제 CSV 파일이요.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나이스에 업로드하시고 이관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이스를 통해서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면 카드 리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파일을 처음에만 실시하고 이후에는
이제 OMR 카드 리딩 프로그램 시행 단계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나이스에 접속했을 때만 실행이 가능하고 한계 설정에서 카드 리더기 설정 가져오기를 통해서 기존에 사용한 방식 설정 값을 갖고 와서 저장 가능합니다. 그 스캔 방식의 리더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이스에서 제공하는 리딩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OMR 카드 리딩을 통해서 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지 않기 때문에 다운받은 해당 파일은 올리기를 통해서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카드 과목 코드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 과목 코드 관리 메뉴를 통해서 먼저 조회를 누르게 되면 해당 교과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나이스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회를 누르게 되면 교육과정의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교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일괄 부여를 통해서 카드 과목 코드들이 일괄 부여가 됩니다. 학교마다 OMR 카드 설정이 좀 다를 부분이 있잖아요. 과목 코드가 보셔가지고 수기로 등록하셔서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편제명에 교과목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다 하시면 이제 교육과정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에서 과목이 개설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과목은 개설되어 있는데 그래도 안 나와 있다라고 하면 해당 과목의 성적 처리 유형이 성취도 5단계인지 또는 3단계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교양교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목 코드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학년별로 부여하게 되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목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과 담당생께서 할 수 있는 또 메뉴이기도 하는데 성취 기준 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성취 기준 관리 같은 경우는 국가교육 성취 기준이 등록된 과목이 있고요. 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 있거든요. 먼저 국가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성취 기준 관리 메뉴로 해서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국가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해당 교과의 영역 또는 성취 기준 코드를 확인하셔서 체크하시고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성취 기준 관리를 통해 교과생들이 학기 초에 등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학년도 동일합니다. 다음에 이제 국가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과목은 이 부분을 나이스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취 기준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 보통은 가져오기를 통해서 국가교육 성취 기준이라든지 이전 자료, 그러니까 이전 연도 자료라든지 타학년 자료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고, 만약에 국가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없는 경우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 방법은 먼저 영역을 추가해야 됩니다. 영역명 관리 버튼을 클릭하시고 행 추가를 눌러서 영역명을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행 추가 눌려서 마지막에 입력했던 영역명을 클릭하시고 성취 기준을 클릭하시고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교육과정 성취 기준 없는 경우를 등록이 가능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더라도 국가교육과정 정보 센터 자료를 가져오기 해야 문항점수표 관리, 수행평가, 영역관리에서 성취 기준을 등록할 수 있고요. 자유학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통지표와 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취 기준을 많이 등록을 하게 되면 생활통지표에 영역명의 성취 기준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통지표에 보여줄 성취 기준만 가져오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져오기를 하여 이전 자료를 만약 클릭할 경우에는 이전 연도, 이전 학기 등록과 성취 기준 갖고 올 수 있는데 만약 3세대 나이스일 때 입력했던 자료는 가져오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항점수표 관리와 수행평의 영업관리에 등록된 성취 기준은 비활성화되어 해당 오류와 같은 팝업창이 뜬다는데 이 부분은 비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력 자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성적 처리에서 사용 중인 팝업창이 뜨거든요. 성취 기준을 삭제해야 되는데 이러한 팝업이 하면 문항정보표라든지 수행평가 영역관리에서 해당 성취 기준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에서 그 성취 기준을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성취 기준 관리에서 성취 기준을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른쪽 성취 수준 평가 기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취 기준에 대한 혹시 평가 기준을 만약 재구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 가능한 메뉴고요. 2022 계준교과증을 적용받는 1학년인 경우에는 A, B, C, D, E로 평가 기준이 나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 기준이 A, B, C, D, E로 나와 있고 2015 적용받는 2학년, 3학년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이 상중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 경우는 5단계 또는 3단계, 중학교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상중하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지필평가 고사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 담당 선생님께서 학기 초에 입력을 하실 것 같은데 지필평가 고사관리는 학기별로 지필평가 또는 1차 또는 2차 이렇게 고사명을 등록하실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 그리고 이 지필평가 고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학년 조회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학기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조회를 누르고 행 추가를 눌러서 고사명을 입력합니다. 학교에서 정한 고사명을 입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목 등록 여부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기 말 반영 여부를 통해서 정하실 수 있고 이제 시행일자가 있는데 이 시행일자는 문항 정보표를 사용하는 사용자 접근과 관련되어 있어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렬 순서는 1번, 2번 식으로 해서 차후 성적 관리 메뉴에서 선택하는 메뉴가 있다고 했을 때 1번인 고사가 가장 최상위에 올라가는 것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고사명은 모든 학년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시행일자를 포함하도록 입력하거나 각 학년의 지필평가를 각각 입력하실 수 있는데 보통 2학년과 3학년이 지필평가 일정이 같은 날에는 시행일자를 동일하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하루만 보더라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하루라도 입력하셔야 되겠죠. 근데 3학년과 또는 2학년 지필평가 일정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학년이 먼저 보고 그리고 2학년이 나중에 본다라고 했을 때 시행일자를 어느 기준으로 하면 학교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3학년 시작일부터 2학년 종료일까지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3학년 2차 지필평가 또는 2학년 2차 지필평가 이러한 고사명으로 각각 별도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첫 번째 경우에는 3학년부터 2학년으로 뭐 2차 또는 그냥 지필평가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학년만 선택을 해 조회 누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각각 3학년 2차 지필평가, 2학년 2차 지필평가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해당 고사명에 3학년 2차 지필평가, 2학년 2차 지필평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추후 해당 교과 선생님들이 두 개 학년에 걸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2학년 2차 지필평가에다가 3학년 한다든지 요거만 헷갈리지 않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한 고사명의 수정 및 삭제는 가능하나 지필평가 과목 관리와 과목에 등록하면 해당 고사는 삭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고사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등록된 과목을 삭제하셔야 해당 고사를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감된 고사는 고사명, 학기말 반영 여부, 시행일자 등을 수정하여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는데 마감된 고사를 만약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지필평가 마감관리에서 먼저 마감을 해제하시고 그리고 과목관리에서 모든 과목을 삭제한 이후에 삭제하시거나 또는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클릭해서 삭제하고 싶은데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과목이 등록되어 있고 또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혹시나 고사명을 삭제한다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사 시행일자 종료일까지는 문항정보표를 작성한 사용자만이 조회, 수정, 출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종료일 이후부터는 해당 학년에 교과목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조회, 수정,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행일자는 시작일과 종료일은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시작일만 등록할 경우에는 저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만 보는 경우에도 꼭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한 날짜로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렬 순서는 가급적이면 해당 지필평가를 1순위로 정해 놓으면 메뉴에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1차 지필평가 때는 정렬을 1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1차로 하면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2차 지필평가 때는 요걸 1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후순위로 한다고 하면 추후에 여기서 이렇게 2차 지필평가가 최상위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렬 순서를 통해서 이제 업무 담당자 또는 교과 선생님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필평가 과목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메뉴고요. 학기별로 1차 또는 2차 지필평가에 실시하는 과목의 만점과 학기 말에 반영되는 비율을 한꺼번에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지필평가 과목 관리를 클릭하시고 전 2학년으로 일단 제가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그 왼쪽에 현재 등록되어 있던 모든 과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 눌러주시고 그리고 과목명에 역사를 클릭하게 되면 교과 담당생께서 수행평가 영역관리를 학기 초에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력했던 수행 영역 그리고 반영 비율 만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확인하셔서 비율을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고 반영 비율과 과목 만점 100점으로 입력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역사가 등록하게 됩니다. 지필평가 과목 관리에서 해당 과목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과목을 삭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문항정보표 관리에서 지필평가 정답 배점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나 또는 성적 파일 올리기 위해서 배점 파일이 업로드된 경우 또는 성적 파일 올리기 위해서 학생 답이 업로드된 경우 그리고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서 학생들의 점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과목을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모두 다 삭제한 이후에 GPP가 과목 관리 등록된 과목을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목 관리에서 해당 교과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정답 배점이 등록되어 있던가 학생 답안이 등록되어 있던가 학생 점수가 등록되어 있다라는 조그마한 팝업이 보이게 되거든요.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 자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삭제하는 경우 이거를 해결한 이후에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GP평가 과목관리 메뉴에서는 나중에 모두 마감되면 응시생 수와 총점 그리고 평균, 표준 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어 있는 응시생이라든지 총점이라든지 평균은 실제 지필평가를 응시한 순수 응시생의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추후 학기 말에 결시생 인정점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메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고사가 마감되면 등록, 수정, 삭제하실 수가 없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 놓으시면 현재 진행된 작업 내용이 보여지고 과목명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 과목의 반영 비율 정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전 자료 가져오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전 연도 과목 자료 가져오기 창에서 이전에 실시했던 고사들의 과목 또는 비율, 만점 등을 그대로 가져오실 수가 있고 하지만 교육과정이 다른 경우에는 가져오기가 안 됩니다. 수행평가 영역관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영역관리는 학기 단위 과목별로 수행평가 영역명과 학기 말 반영 여부, 학기 말 반영 비율, 영역 만점을 등록하게 됩니다. 먼저 수행평가 영역관리 같은 경우에는 성취 기준 여기 있습니다. 수행평가 영역관리를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영역과 영역 번호, 마감 여부, 성취 기준, 학기 말 반영 여부, 비율, 영역 만점, 기준 등록 여부 이러한 창이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행추가를 누르고 영역명을 적고 반영 비율과 만점 이걸 입력하신 이후에 저장하실 수가 있는데 성취 기준을 등록하지 않아도 저장과 마감은 가능합니다. 성취 기준을 등록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앞서 선행 작업 성취 기준 관리에서 등록을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해당 성취 기준을 체크해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취 기준의 개수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역명에는 일부 특수문자 입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키보드 숫자 상단에 나와 있는 특수문자 있잖아요. 입력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단 괄호는 현재 가능합니다. 괄호를 제외한 특수문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영역관리에 등록되어 있을 수 있는 성취 기준은 현재 최대 9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영역명은 최대 50자까지 됩니다. 그래서 50자를 넘어가게 되면 영역명이 뒤에가 잘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역관리에서 이제 전체의 반영 비율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영역명과 그다음에 비율과 만점이 보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100%가 학기 초에 맞는지 확인하게 되면 추후 작업을 하실 때에 오류를 조금 더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수행평가 영역관리에서는 수행평가 점수를 직접 입력을 할 때 생기는 실수를 좀 예방하기 위해
등급 기준 관리라든지 구간 기준 관리와 같은 기준 등록 여부라는 이러한 메뉴가 있거든요.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선택사항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앞서 이제 실수를 좀 예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등록 여부에서 요 X가 있을 거예요. X하고 밑에가 밑줄이 쳐 있을 건데 요거는 이제 클릭이 가능하다는 표시거든요. 클릭하게 되면 해당 팝업이 기준 등록으로 등급 기준 관리랑 구간 기준 관리 탭이 두 개가 보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 등급 기준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 등급 기준을 이제 입력해야 되겠죠? A, B, C, D 이런 식으로 등급을 넣고 나중에 입력을 할 때 변환해야 되니까 25점, 22점, 19점 이런 식으로 등급 기준 값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고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서 기준을 먼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교과생들이 A 또는 C 또는 뭐 B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등급 기준 값으로 변환할 건지에 대한 여부가 팝업이 뜨게 되거든요. 이를 저장을 눌러주면 A는 25점으로 변환이 되고요. 또는 뭐 C는 19점, 또는 B는 22점 이런 식으로 변환하고 저장이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성적 관리에서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24점, 23점 잘못 입력하게 되면 학생들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구간 기준 관리도 동일합니다. 구간 기준 관리도 기준 등록 여부를 클릭하셔서 팝업 창에 이제 구간 기준 관리를 눌러주시면 구간 기준을 입력하실 수가 있거든요. 0부터 10 또는 10점부터 20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고 해당 기준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단 구간 값은 소수점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수를 입력해야 되고요. 이상 미만의 형태로 입력하는 형식이라서 만약에 100점을 입력한다고 하면 101점으로 해야 구간 기준 값이 이제 나중에 정확히 변환이 되고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과에서 이 학생 점수가 뭐 90점이다. 근데 이거를 추후에 변환을 해서 25점으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변환 후 저장을 누를 건지 또는 변화되지 않고 저장을 누를 건지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변환된 기준값에 맞춰 점수가 변환이 됩니다. 자, 기준 등록 여부가 비활성화되는 경우 수행평가 영역 관리에서 지금 구간 기준하는 경우에는 구간 기준이라고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래서 구간 기준 관리 값이 나오게 되고 또 등급 기준은 등급 기준으로 뜨게 됩니다. 기준 등록 여부가 비활성화되는 경우는 해당 영역이 마감되거나 수행평가 뭐 정답 배점 관리 또는 학생답 성적 관리 자료가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 등록을 부정 삭제하실 수가 없고요. 재학생이나 전입생 성적이 한 명이라도 입력되어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등급 기준 또는 구간 기준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등급 기준이라든지 구간 기준을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등급 기준 값 및 구간 기준 값은 영역 만점을 초과하실 수는 없고요. 구간 기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상과 미만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경계값이 중복되도록 입력하고 특히 100점 구간에 입력한다고 했을 때는 꼭 구간의 끝값을 101로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현재 나이스상에서는 소수점은 입력이 안 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영 비율 만점 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 비율 만점 관리라는 메뉴는 이제 교과 또는 성적 담당자께서도 있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학기 단위 과목별로 지필 평가 고사명과 수행 평가 영역명 그리고 학기 말 반영 여부, 학기 말 반영 비율, 과목 영역 만점을 한꺼번에 등록할 수 있는 한방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회 누르고 등록 누르게 되면 평가 구분에 지필 또는 수행 구분하실 수가 있고 고사명 또는 영역명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 반영 여부와 비율 만점을 입력하셔서 저장 눌러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수행평가 영역 관리 경우에는 구간 기준이라든지 등급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없겠죠. 한 번에 영역을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하고 나서 지필과 수행이 100%가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처리와 성적 산출하는데 오류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반영 비율 만점 관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 비율 만점 관리라는 메뉴는 지필평가 과목 관리와 수행평가 영역 관리의 기능을 합한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필평가 마감 관리와 수행평가 마감 관리에서 현재는
업무 담당 교사가 전체의 마감 정보 저장 마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고사명이라든지 영역명을 수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입력되어 있던 영역명 또는 뭐 비율, 만점 같은 거는 교과별 평가 계획이 같은지 확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고사 영역명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현재 진행된 작업 내용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필 수행평가 반영 비율 입력 시기로는 반영 비율은 학기 초에 연구부에 제출한 교과별 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지필과 수행평가를 한 번에 등록하고 합계가 100%가 되도록 입력하면 학기 말 성적 산출하는 경우에 오류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필평가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문항 정보표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필 평가는 문항 정보표 관리, 문항 정보표 사용자 관리, 지필 평가 학생 답 관리, 그리고 채점, 성적 관리, 마감 관리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항 정보표 관리에서 문항 정보표는 학생 아반을 채점하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내용 영역이라든지 성취 기준 또는 정답 또는 배점 등을 등록하고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 영역이 여기에 보여 있고요. 그리고 성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성취 기준을 클릭하게 되면 앞서 이제 성취 기준 관리를 통해서 입력했던 성취 기준들이 보이게 되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성취 기준을 선택해서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성취 기준 개수에 따라서 숫자가 되어 있고요. 성취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내용 영역을 입력하든 성취 기준 입력하든 난이도를 입력하든 요거는 꼭 3개를 입력해야만 마감이 됩니다. 난이도를 입력하시고 또 배점과 정답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필평가 문항점표 관리에서 문항점표 관리를 클릭하시고 제가 2학년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서답형 100%로 가정해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 영역, 성취 기준, 뭐 난이도, 배점, 정답 또는 여기에 서답형 첨부 파일 아래에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파일을 업로드 가능하고요. 만약에 객관식과 서답형을 보는 경우에는 선택형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서답형에도 뭐 관련 내용을 입력해서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선택형 만점에 몇 점인지, 서답형 만점 배점합에 몇 점인지 과목 점수를 하고 나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취 기준을 등록하지 않게 되면 화면에 등록이라고 나타나고요. 그리고 성취 기준을 등록하게 되면 성취 기준의 개수가 숫자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문항정보표의 복수 구분에는 공란이 정답이 1개인 경우 AND, OR, 이 이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경우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사 후 출제 오류 또는 정답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과 담당 교사가 문안 정보표 관리를 뭐 정답이라든지 배점을 수정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문안 정보표 관리가 위에 있고 아까 채점이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요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만약에 문항정보표 관리를 어떤 내용 정답이라는 배점을 수정한다라고 하면 요 아래 작업을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필평가 채점에서 재채점을 해야 성적 관리에서 마감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이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항점수표 관리를 마감하게 되면 과목 점수 저장, 삭제, 배점 일과 입력 버튼이 사라지게 되고 출력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문항점수표를 출력하실 수가 있고 정답, 배점 출력은 출력과 달리 문항점수표 마감 여부 관계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문항점수표 또는 지필평가 정답 배점을 선택해 삭제 가능합니다. 수학 과목은 마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과목 점수 저장, 또 정답 배점 출력, 배점 일괄 입력, 한값 지우기, 저장 이런 부분 있잖아요. 만약에 마감을 누르게 되면 아래에 있는 배점 일괄 입력이라든지 삭제 버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과목 점수 저장도 사라졌잖아요. 출력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문항점표를 출력하실 수가 있는 팝업이 뜨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해당 정답과 배점을 입력했던 내용과 성취 기준 그리고 난이도, 배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배점 출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항점표 관리 마감 여부와는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팝업이 뜨게 됩니다. 문항적 목표 또는 지필평가 정답 배점을 클릭하셔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필평가 서답형 100%로 평가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항 정보표 관리에서 과목 점수에 서답형 만점 배점 합을 100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 배점을 입력하게 되고 과목 점수 저장을 누르고 서답형 탭을 클릭하셔서 배점과 또는 정답을 관련된 문항 정보표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필평가 종료 이후에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서 해당 학생의 점수를 서답형란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항 정보표 출력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감을 하고 나서 출력을 누르시고 그리고 팝업창에 뜨게 되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용과 성취 기준, 난이도를 확인하셔서 배점, 정답 확인하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결제 라인도 보이게 됩니다. 정답 배점 출력 말씀드리면 문항 여부표 마감 여부와 관계없이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필 평가 종료 이후에 학생들에게 정답과 배점 공개 시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문항 여부표 사용자 관리 이 메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항 여부표 사용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문항 정보표를 등록한 최초 사용자만이 접근 권한이 고사 시행일자 종료일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그 이전에 특별한 경우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과 담당 교사 병가라든지 휴직 등으로 인해서 문항정보표를 최초 입력한 부분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하게 됩니다. 성적 파일 올리기를 하는 경우인데요. 학생들의 OMR 카드 리딩을 하고 CSV 파일을 받은 이후에 그 해당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보통 하기 전에 응시자라든지 결시자라든지 또는 전입생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면 좀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파일 올리기를 할 때 미리 확인하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혹시 이관이 성공이 되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실패에 몇 건이 뜬다라고 하면 해당 학생이 수강생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는 과목 코드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또는 해당 반이 입력 코드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카드 리딩해서 업로드하고 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 파일 올리기는 카드를 리딩하고 업로드하는 거라서 덮어쓰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적 파일 올릴 때 결시 코드 중 사고결은 미인정결로 변경이 되고요. 상고는 인정결로 변경되어 업로드가 됩니다. 그다음에 과목 코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목 코드가 설정한 값과 불일치하는 경우, 또는 수강 학생이 아닌 학생의 답안이 있는 경우 등등 이런 결과 있을 때 성공 및 실패 건수가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실패 건수를 한번 확인하셔서 에러 파일명과 설명을 통해서 사유를 확인하고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로드하는 과정에 파일 이관 실패하는 건수가 연수 자료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응시 자료 알면 좋다는 말 앞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학생들의 리딩 파일은 이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패한 학생의 OMR 답안 카드만 다시 리딩하여 업로드 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덮어쓰기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학생의 답안 카드 리딩 파일의 학생 자료와 나이스에서 수강 과목에 편성된 학생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설명란을 확인하여서 예를 들어 전입생의 학점 반영이라든지 또는 수강 과목의 편성의 여부라든지 확인한 이후에 올리기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패한 학생의 OMR 카드, 답안 카드만 다시 리딩하여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입생 학적이 미반영일 경우에는 학적 반영을 하고 전입 메뉴에서 수강 과목으로 편성해서 다시 파일 올리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입생이 학적은 반영되었지만 수강 과목의 미평생에 가면 전입 메뉴라든지 또는 과목께서 수강 편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파일 올리기 통해서 다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 파일 올리기입니다. 그래서 성적 파일 업로드 이관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전입생이 학적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학적 전입관리 학적 반영을 해서 해당 학생을 선택하고 이제 학적 반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강 과목 편성을 통해서 미편성된 과목 목록에 미편성 과목을 선택하고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입관리에서 학적 반영에서 누르면 전입생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전입생의 성명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수강 과목 편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수강 과목 편성을 누르게 되면 만약에 미편성된 과목이 아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위에다가 저장을 시켜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입생의 학점 반영은 되었지만 수강 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수강 과목 편성을 눌러서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교육과정에서 편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적 파일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 파일 관리는 OMR 카드를 리딩하고 파일을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답 배점까지 만약 파일을 업로드를 했으면은 해당 정답 배점이 보일 거고, 학생의 OMR 카드를 리딩해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학생 답안을 클릭하고 학년과 교과 누르게 되면, 그다음에 여기에 그 해당 학년 그 지필 평가 학생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입력했던 요거는 이제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고요. 뭐 학생 번호라든지 결식 코드라든지 서답형 기타 점수는 수정이 가능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리딩한 성적 파일 카드를 수정하시거나 삭제 등을 통해서 또 관리하거나 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면 성적 파일 관리입니다. 이 성적 파일 관리에서 학생 답안을 클릭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입력되어 있던 OMR 카드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거든요. 카드 일괄 수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카드 일괄 수정이라는 건 과목 코드를 전체적으로 바꾼다거나 학년 또는 반코드 전체적으로 바꿀 때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카드 수정을 통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관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을 관리 및 이관할 수 있는 메뉴가 성적 파일 관리 메뉴입니다. 그래서 정답 배점을 이제 선택을 하게 때 정답 배점을 할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관하실 수가 있고요. 학생 점수를 클릭하게 되면 학생 점수에 해당한 파일을 선택하고 수정이라든지 삭제를 확인하시고 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 답안 카드에 전체적인 뭐 과목 코드라든지 학년이라든지 반코드가 오른 경우에는 카드 일괄 수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일괄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필평가 학생 답 관리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답 관리는 리딩된 학생 답안의 내용이 개별로 클릭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학생 답 관리라는 부분은 이따가 이제 지필평가 이 채점 있잖아요. 지필평가 채점할 때 채점 방식 중에 학생 답안 이제 서답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생 답안 서답형이라는 채점 옵션은 이 학생 관리에 있는 내용과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필평가 학생 답 관리에서 요 서답형 점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OMR 카드에 교과 선생님들이 서답형을 보고 점수를 몇 점 맞았다는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이제 10점 만점에 10점이다라고 하면 10점을 이렇게 마킹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마킹하고 그대로 리딩을 하고 이관을 하게 되면 지필평가 학생 답 관리에서 해당 점수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점수를 확인하다 보니 10점이 아니라 8점이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다시 팔로 수정하고 다시 리딩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관해가지고 덮었으면 8점이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리딩하지 않고 학생 답 관리에 들어가서 이 점수에 10점 있는 점수를 8점으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학교에서 정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문항은 입력 및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학생 답 관리에서 서답형 점수 입력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필평가 학생 답 관리하는 메뉴를 통해서 서답형 점수를 입력한다고 하면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학생 답 관리에서 서답형 점수를 직접 입력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학생 OMR 카드에 교과쌤들이 서답형 점수를 마킹하고 리딩 통해서 이관하고 답 관리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서답형 100%인 것처럼 성적 관리에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 정보, 성적, 학생부 수정 이력에 성적 처리 이력 조회가 있거든요. 만약에 성적을 수정하는 경우는 이력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적 처리 이력 조회에 권한이 없으면 권한을 받으시고, 지필평가 정답 배점 조회는 보사기간 종료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OMR 카드를 리딩하시고 수정하는 경우에는 성적 처리 이력 조회에 이력이 조회가 되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이제 정하시는 방법대로 근거를 남기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매뉴얼에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첨부하거나, 또는 그 나이스 뭐 지필평가 수정 성적 수정 기록부라고 별도의 양식을
하는 걸로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성적 처리 이력 조회에서 학생 개인별로 조회가 또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영역과 작업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은 지필평가 작업 유형에서 이제 지필평가 정답 배점이라든지 또는 학생다 성적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기간도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기간 설정하셔서 조회 누르게 되면 이력이 있는 경우 확인하셔서 남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채점은 학년 반 단위 과목별로 채점을 수행하게 되는데, 매뉴얼에는 검증 후 채점하는 경우랑 또는 채점한 이후에 검증하는 방법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저희 연수 자료에는 검증 이후에 채점하는 경우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이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필평가 채점은 해당 교과생들이 이제 조회를 누르고 강의실에 클릭하게 되면 해당 반에 검증을 누르게 되면 아이들의 무표기 문항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해당 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먼저 총 수강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강학생이겠죠. 보통 수강생을 편성이 되고 OMR 카드 기억도 일치하는 경우에는 채점 대상이 일치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시생 클릭하게 되면 결시생이 이제 아래 뜨게 되겠죠. 근데 이제 결시생 같은 경우에는 OMR 카드로 리딩을 해서 이관하는 경우에는 여기 뜨게 되는 거고, 만약에 성적 관리다가 이제 결시생이라든지 학급 변동을 입력한다라고 하면 요 기타에 뜰 겁니다. 그래서 이 제외 대상이라는 거는 결시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OMR 카드 입력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OMR 카드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 기타에 뜬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필평가 채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국어하고 수학을 좀 보여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서답형 100%로 성적 관리 입력하기 때문에 기타에 다 보이는 거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시생은 OMR 카드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질병 교시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기타는 영명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채점 대상 누르게 되면 전체적인 채점 대상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채점 설정을 학생 답안 서답형과 성적관리 서답형, 직접 성적관리 서답형이 있는데, 이런 방식도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도 설명드리면, 먼저 학생 답안 서답형으로 채점하는 경우는 지필평가 학생 답관리로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즉 OMR 카드로 서답형이라든지 직접 학생 답관리에 서답형을 정지 입력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인 경우에는 학생 답안 서답형을 클릭하고 채점하시면 되고요. 성적관리 서답형이란 지필평가 성적관리에서 직접적으로 서답형 점수 입력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직전 성적관리 서답형은 이게 다 서답형입니다. 올 객관식인 경우에는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직전 성적관리 서답형 경우에는 성적관리에서 점수를 입력했는데 선생님이 실수로 이후에 학생 답안 서답형으로 채점을 하게 되면 성적관리에 있는 점수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적관리 점수를 다시 입력해야 되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 있다라고 하면 직전 성적관리 서답형으로 다시 채점하게 되면 이전에 있는 성적관리 입력된 점수를 복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필평가 채점은 옵션이 세 가지가 있고요. 해당 란에서 아이들의 학생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무표기 문항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필평가 채점, 먼저 학생 답안 서답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필평가 학생 답관리에서 직접 점수를 입력하거나 OMR로 점수를 마킹할 리딩한 경우에 사용하면 되고요. 성적관리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지필평가 성적관리에서 직접적으로 서답형 점수를 입력한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직전 성적관리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저장되어 있던 성적관리 점수를 복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채점 방식입니다. 그리고 선택형 없이 서답형 100%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는 성적관리에다가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채점 과정은 생략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채점 대상과 결시생, 기타 등 각각의 인원수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인원에 대한 리스트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되고, 기타는 OMR 카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학적 변동이라든지 또는 학적 변동 학생이 아닌 응시 학생이 기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카드가 리딩이 누락되어 있거나 결시자 카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학생이 분명히 시험을 치렀는데 기타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OMR 카드로 확인해서 누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두 장이 말려 들어가서 채점이 되는 바람에 얘가 이제 안 보였는지, 이런 걸 확인하셔서 기타에 있는 혹시 표시되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시자 카드 사용 의무는 결시자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답안 카드 리딩한 이후에 결시생이 자동으로 포함되지만, 결시자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에 성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필평가 성적관리에 결시자 카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학생의 결시 명칭을 선택하여 저장하셔야 됩니다.
재채점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이나 배점 등 무난 정보표를 수정한 경우는 위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해당 학년의 전체 반을 재채점하셔야 되고요. 일부 학급의 학생 답안을 파일을 다시 업로드한 경우에는 해당 반만 재채점합니다. 채점이 완료되어 있지만 학생 답이 뭐 누락되어 있거나 뭐 오류가 있어가지고 다시 그 아이를 리딩한 경우에는 교과쌤이 해당 반만 선택하여 재채점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집필평가 성적 관리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점을 저도 일단 하겠습니다. 저는 OMR에 서답형을 했기 때문에 학생 답안 서답형으로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성적 관리 가시면 해당 학생들의 점수가 보이고요. 그리고 결시 명칭이 있는 경우는 표시가 되고 고사비 합쳐 변동도 이제 있는 경우는 표시가 됩니다. 마감한 경우가 점수가 있거나 또는 결시 명칭이 있거나 고사처 벽독이 있거나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있어야 마감이 되는데 마감이 안 되는 경우는 뭐 하나라도 없으면 마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있거나 또는 결시 명칭이 표시가 되거나 또는 고사비 학적 변동에 뭐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마감이 되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위탁인 경우는 여기에 이제 위탁 교육권이라고 떠요. 위탁인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점수가 없거나 뭐 결시 명칭이 없거나 뭐 다 없어도 마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감 시 유의사항으로 학생의 점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시 명칭이라든지 고사비 합적 변조 하나라도 선택이 되어야 마감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위탁 학생은 이제 학생 옆에 위탁 교육 구분이 표시되어 있고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점수 또는 결시 명칭, 학적 변동 어느 정보가 없어도 마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문항 정보표 수정한 경우 전체 반 또는 일부 학생이 답안까지 수정하는 이후에는 해당 반 채점하셔야 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적 지필평가 마감 관리에서 이제 성적 담당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감하기 전까지는 이제 교과쌤들이 이 성적 관리 메뉴에서 취소 또는 마감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수 등의 이항 클릭으로 선택 점수가 임의로 변경돼서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잠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잠금 해제 클릭하셔서 선택의 수정으로 변경한 이후에 점수를 수정한다라고 하면 이미 수정한 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 처리 이력에 기록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필평가 서답형 100% 실시한 경우는 성적 관리 통해서 직접 입력하고 저장하고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필평가 이제 마감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적 업무 담당자께서 한 번에 마감 관리에서 마감하실 수가 있지만은 가급적 교과 선생님들이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서 마감을 하셔야 이제 점수 또는 결시, 학적 변동 중 확인하면서 어느 하나라도 뭔가 있어서 이제 마감을 하는 건데 성적 담당자께서 한 번에 마감하게 되면 다 무시하고 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꼭 교과생들이 성적 관리에서 점수와 결시, 학적 변동들을 확인해서 하나라도 저장해 놓고 마감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지필평가를 마감하게 되면 이제 지필평가 과목 관리의 이제 평균이라든지 또는 총점이라든지 응시생들이 순수 표기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추후 결시생 인정점 하실 때에 이 메뉴를 확인하셔가지고 수기로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적을 처리를 하다가 부정행위자가 학관을 통해서 아예 점수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계 버튼이 있거든요. 이 합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합계 점수를 통해서 입력하는 경우에는 선택형, 서답형, 기타 등등등 다 소실된다라는 안내 팝업이 뜨고요. 확인 누르고 만약에 학생이 부정행위로 해서 학관 내에서 0점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0점 누르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 해당 학생의 점수가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감 정보를 저장 누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먼저 하고 연수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자의 점수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교과 담당 교사께서는 성적 관리에 합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학관 내에서 정한 부정행위자 인정점을 직접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학생의 답안 카드는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자의 부여 점수를 입력한 이후에 문항 정보표라든지 다른 아이들의 점수를 수정하다가 재채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정행위자의 부여 점수도 다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기존 점수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행위 점수자도 기존 점수를 다시 인정한 점수로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적 확인은 조회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 네. 담당 교사랑 그리고 담임 교사 메뉴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 담임이 볼 수 있는 집필평가 조회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 교과목별 학생단 정오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급 담임으로서 집필평가 조회하는 메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학생별, 학생답 정오표 이런 식으로 또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정하셔가지고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교과 담당 교사께서 교과목별 학생답 정오표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담임교사님께서 담임교사 학생별 학생답 정오표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교과를 정오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별 성적 일라표 같은 경우에는 학급 담임 교사가 개인별 성적 일라표를 통해 가지고 집필 또는 수행 학기말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 집필 교과 또는 수행 학기말 따로따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학교에서 정하셔가지고 확인 작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항 출제 오류로 인해 선택형 문항 일부 문항만 재시험을 실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문항정보표 관리에서 오류 발생 문항의 배점을 0점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마지막 문항 뒤에 재시험 문항의 정답과 배점을 입력하게 됩니다. 문항정보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류 발생 문항을 대신하여 재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교과 담당 교사께서 학생 OMR 카드 마지막 문항 다음에 재시험의 학생 답을 옮겨가지고 마킹을 하게 됩니다. 해당 교과 학생 답안 카드를 재리딩하게 되고요. 이제 올리기를 통해서 업로드와 이관을 통해서 재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시험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재시험을 치르지 않고 그냥 뭐 100점 만점에 오류 문항이 이제 4점이다. 그냥 96점으로 만점을 처리하겠다라고 학교에서 정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나중에 지피평가 일람표라든지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을 통해 가지고 과목 만점이 96점이라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기 말에는 요거를 20%든 50%든 변환해 가지고 이제 100 만드는 거라서 상관없겠지만 지피평가 일람표 같은 경우에 해당 고사의 만점이 요걸로 된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 답안 카드 리딩 오류로 선택형 문항의 학생 답안을 수정해야 될 때 처리 방법입니다. 오류가 발생한 답안 카드를 수정 또는 재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과목에 답안카드 재리딩하시고 마찬가지로 업로드를 이관하시고 해당 반 채점을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채점을 꼭 해야 성적 관리에서 해당 점수가 수정된다는 부분 그리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답형 점수를 수정해서 입력하는 방법. 학생 답안 서답형으로 채점한 경우, 성적 관리 서답형으로 채점한 경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답형 점수를 학생 답안 카드에 직접적으로 마킹해서 리딩하는 방법. 그래서 교과생들이 서답형 점수를 직접적으로 OMR에 수정해서 마킹하시고 다시 재리딩하면 되겠죠. 그리고 성적, 집필, 수행, 선행 작업에 파일 올리기, 업로드 이관 가지고 재채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답안 서답형으로 지정한 이후에 채점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집필평가 학생 답관리에서 직접적으로 수정을 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학생 이름 선택하고 학생 답안카드 서답형 점수와 일치하게 점수를 수정하고 저장하고 채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 답안 서답형을 지정한 이후에 재채점을 실시하면 됩니다. 성적관리 서답형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직필평가 성적관리에서 이제 직접 수정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마감 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상이 없으면 각 교과생들께서 과목별로 성적을 마감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학생의 점수 없는 경우는 꼭 결시 명칭, 학적 변동 확인하셔가지고 체크하셔서 마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상은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교과별로 마감이 끝난 것을 확인하시면 성적 처리 업무 담당께서 마감 정보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저장 누르시고 집필평가 마감이기 때문에 승인 요청을 통해서 결제를 올리게 되면 일람표가 결제가 되고 집필평가가 끝나게 됩니다.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승인 요청 누르게 되면 여기에 해당 집필평가 대한 결과 일람표가 나오기 때문에 상신 요청하시면 되고 마감 관리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성적 처리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집필평가 성적 산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성적 산출 기준명을 성적 산출 선행 작업 관리의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를 이제 등록을 누르고 이제 지필평가 뭐 또는 일차 지필평가, 이차 지필평가 입력하고 이제 학생부 미반영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누르게 됩니다. 이 성적 산출 결과는 미반영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성적 구분이 학기말인 경우에는 한 학기에 한 번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학기말로 반영된 성적 산출이 이제 학생부에 반영이 됩니다. 미반영의 경우에는 여러 개 등록이 가능하고 다른 기준과 독립적으로 성적 산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가정통신문 작성 가능 조건에서 2, 3학년 같은 경우 또는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성적 산출 기준명만 등록하게 되면 해당 학급 담임 교사가 성적 처리 통지표 관리에서 1차 집필 또는 2차 집필 학기말 선택해서 입력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 학교 생활통지표 관리에서는 이제 학기말로 성적 산출을 기준명을 등록하면 언제든지 가정통신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마감관리 이후에 선행 작업, 성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각종 통계나 조회에서 활용하실 수가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제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 보게 되면 1차 집필, 2차 집필 성적 처리를 하게 되면 재학생의 성적 반편성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적 산출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나 학교에서 실시한 평가 성적을 활용하여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 그다음에 일과 반편성의 반편성 하려면 해당 평가에 대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 산출 기준명 1차 집필평가를 해놨거든요. 대상 관리로 들어가시고 집필평가 조회 누르시고 잠깐 삭제 누르고 등록을 누르게 되면 앞서 이제 집필평가 마감 관리를 했던 교과목들이 보이게 됩니다. 요거를 선택을 누르고 현재는 시험을 한 번만 보기 때문에 기준고사 영역은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학기 말에서는 만약에 1, 2차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교차 설정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누르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과목 영역 만점이 100점으로 나와 있고 반영 비율이 25%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25% 하게 되면 25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반영 비율을 일괄 적용 버튼을 눌러서 10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100으로 바꾸시면 되고 또는 등록 버튼을 누를 때 여기에서 반영 비율을 직접 수정하고 저장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 대상 관리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고 교과에 마감된 집필평가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체크 누르시고 반영 비율을 직접 수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등록 누르고 일괄적으로 적용 누르면 전체적으로 %로 바뀌게 됩니다. 집필과 수행이 마감되어 있어야 체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반영 비율은 선행 작업으로 집필평가 과목 관리, 수행평가 영역 관리, 반영 비율 만점 관리 입력한 비율이 기본값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1차 집필평가와 2차 집필평가의 경우는 반영 비율 일괄 적용 눌러서 100%로 일괄 등록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적 산출 학생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집필 또는 2차 집필의 성적 산출을 위한 대상자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유학기는 산출을 하진 않겠죠. 성적 처리 대상 학생 중에서 위탁생 여부 같은 경우에는 학기 말 점수를 만약 가져오는 위탁생이라고 하면 포함 안 함으로 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위탁생 경우에는 학교에 와서 시험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시험을 봤기 때문에 포함을 하시면 되겠죠. 위탁은 학교에서 정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 경우에는 옆에 위탁 교육 구분이 뜨게 됩니다. 뭐 대학교육이라든지 병원학교 등 목표수 등등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집필평가에서 해당 아이가 결시하는 경우 포함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포함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포함을 하면 확인을 할 때 결시생 명단이 뜨게 됩니다. 어차피 포함을 저장해도 이 친구의 점수 정보는 없기 때문에 산출을 해도 자동으로 제외가 되는데 결시생 명단에서 확인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포함을 하고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상자 포함 여부 설정 지휘사항입니다. 제적교에서 성적 산출하는 모든 학생은 당연히 포함을 돼야 되고요. 제적교에서 성적 산출하지 않는 학생은 포함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필평가 전에 전출을 갔지만 나이스 학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포함 여부에서 포함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아직 학적 처리가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시험을 안 봤으니 포함 안 함으로 변경을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이스에 전출 처리가 완료된 경우 포함 안 함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전출을 가거나 또는 학적 변동이 됐다라고 하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성취 처리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 포함 여부에 혹시나 포함 안 함으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포함으로 해 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집필평가 이제 처리 시 1, 2차 집필평가 결시한 학생은 포함으로 저장을 해도 점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산출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성적 산출 단위는 기본적으로 학년 단위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목별 성적 산출입니다. 성적 처리에서 성적 산출 관리 들어가서 결시생은 학기 말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과목별 성적 산출만 지필평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클릭하고 해당 지필평가와 교과 그리고 누락자 보기를 통해서 결시생이라 있다고 하면 확인. 결시생 명단이 포함을 누르게 되면 여기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 없음이 보일 겁니다.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그다음에 닫기 누르고 산출 준비 마감하면 됩니다.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일단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 과목별 성적 산출을 그리고 2학년 1차 집필평가 국어 누락자 확인하고 있고 산출하게 되면 정사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마감함을 누르시면 되고요. 수학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필 수행 점수 누락창에서 이제 결시생 학생 명단의 조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과목별로 마감함을 해도 이제 이후에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저장을 해야 성적 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성적 산출 마감 관리 보겠습니다. 1차 지필 또 2차 지필에 대한 성적에 대해 마감을 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서비스를 반영하게 되는데 1차 지필 조회 누르고 전체 체크한 다음에 자료 저장하게 되면 이런 팝업이 뜨게 됩니다. 1차는 중간, 2차 지필은 기말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반영 누르면 됩니다.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2학년 1차 저장 누르고 그리고 1차 중간 확인 그리고 반영 누르게 되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반영 결과 보기를 누르면 반영이 됐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성적 등등에 혹시나 다시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재반영해도 되고 삭제를 해야 된다. 먼저 삭제를 누르고 반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학년 1차 피드백 관련해 학기말로서만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학년 이렇게 중간 피드백도 하겠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정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교과 성적 처리는 이수하든 안 하든 마감이 가능하지만 교양교과는 마감을 해야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 교양교과 있는 경우에는 뭐 이수, 미이수 정하셔서 처리하시고 이제 마감하고 저장 누르고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학기 말에만 승인 요청 누르고요. 지필평가에는 지필평가 마감 관리에서만 업무 승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 시 주의할 점은 이제 마감료 선택하고 서비스 반영이 자동으로 나타나지만 닫기하고 해당 고사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반영을 권장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고 일람표라든지 결제 끝난 이후에 반영하는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삭제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 결과 보기를 클릭해서 삭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가정통신문도 제공이 됩니다. 가정통신문도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반영 이후에 입력한 가정통신문을 한 번 더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반영하셔야 됩니다. 같은 경우에는 성적 산출 기준명만 있으면 1차 또는 2차 학기말 등등등 조회를 누르고 입력 가능하고요. 자유학기는 자유학기 학교생활 통지표 관리에서 입력 가능합니다. 통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경우에는 학적 출결 관리, 반별 원출결 말감 관리 마감된 월까지의 출결 상황이 가통의 수업 일수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수행평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 영역 듣기 평가를 만약에 학생 OMR 카드, 다방 카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처리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서 입력하는 부분 이제 지필평가 성적 관리랑 동일합니다. 수행평가 성적 관리도 저장하고 마감할 경우에는 점수라든지 결시 명칭이라든지 학적 변동 중 어느 하나라도 있어야 마감이 된다는 것은 지필평가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감 전에 수행평가 점수 학생을 확인할 때 교과 담당생께서 학생 개인별로 확인하거나 또는 학급 담임교사가 전체적으로 전과목 수행평가 성적 확인해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괄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일괄로 업로드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교과 담당 교사께서 성적 관리 통해서 다운받고 확인하셔서 업로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 성적 일람표 수행평가 탭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지필평가와 동일하게 점수가 없는 경우는 결시 명칭이라든지 영역별 학습 변동을 지정해야 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행평가 마감 관리도 지필평가와 동일하게 업무 처리 담당 교사가 전체적으로 마감을 하지 않은 이상은 언제든지 교과 담당자께서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서 마감 여부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역란을 전체로 선택한 이후에 최영역 마감을 클릭해서
한 번에 마감이 가능하고 또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출 또는 유예 등 학적 변동이 있는 아이들이 수행평가 결과 입력하실 때 유의사항으로는 전출일까지의 수행평가 결과를 입력한 내용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응시한 영역은 영역별 학적 변동에서 뭐 전출이든 학적 변동은 사유를 넣으시면 되겠죠. 혹시 입력된 내용을 이제 삭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이제 안 한 영역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행평가 영역에서 점수를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등급 또는 구간 기준 관리를 통해서 예방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성적 관리 입력한다라고 하면 교과별 평가 계획에 점수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다운받아서 엑셀, 뭐 자동 필터 또는 수행평가 조회 이런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행평가 마감 관리도 교과별 담당 교사가 마감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저장 누르고 이제 승인 요청 누르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그 외 성적 처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찰 기록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관찰 기록 관리 뒤에 관찰 내용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이스 플러스로 이제 가입된 선생님들이 나이스 플러스의 자료를 만약 입력하는 경우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영역 수업 또는 평가 내용, 적은 내용들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 또는 직접 나이스에 입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특 같은 경우에도 관찰 내용 관리에서 입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관찰 내용 조회를 통해서 불러올 때 수업 내용, 평가 내용을 선택하고 체크해서 순서에 맞춰서 1번, 2번이면 요런 1번, 2번 또는 1번, 2번이면 1번, 2번 요런 순서대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특에서 전입생만 확인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이 부분만 나이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세특에서 예를 들어서 맨 아래에 있는 학생이 전입학이거든요. 입력하는 글자 수에 보면 대부분 아이들은 1500바이트로 되어 있지만 이 친구는 1200바이트잖아요. 이전 학교에 과세특이 내용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학생의 성명을 클릭하고 이전 학교에서 적은 세특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전출 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교과만 같으면 그대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작성하시거나 뭐 아래에 작성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친구를 삭제를 누르게 되면 다시 1500바이트로 되거든요. 그럼 이전 학교에 있었던 내용까지 다 삭제가 되는데 근데 누르게 되면 이제 보이진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면 삭제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삭제 취소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이전 학교 세특이 또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다시 반영 누르면 다시 복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주자를 가져오게 누르면 또 동일한 방법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입생의 성명 클릭한 이후에 이전 학교 과세특을 가져올 수 있고 만약에 뭐 자유학기라고 하면 자유학기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갖고 왔을 때 삭제가 됐다. 그러면 다시 삭제 취소 버튼 눌러서 복구할 수 있다는 부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세특 같은 경우에 혹시나 또 자유시간 관련해서 교양교과라고 하면 비고의 학교 자유시간이라고 뜨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3단계, 5단계식으로 성적 처리 유형이 있다라고 하면 과세특의 괄호에 학교 자유시간이라고 등록됩니다. 그래서 학교 자유시간에 등록된 과목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해당 영역의 교과서 발달상의 비고란에 자유시간을 표시 되고 혜택란에 자유시간을 표게 됩니다. 자유학기인 경우에는 자유학기 자유시간 교과목이 뜨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학년 1학기 자유학기 관련돼서 학교생활통지표 중간 피드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 담당생께서 과세특을 내용을 적게 되고 그걸 불러올 수가 있는데 먼저 학교생활 통지표에 학생들의 성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 작업으로 이제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에 성적 구분을 학기별로 등록하고 교과서님들은 성취 기준 관리에서 학교생활 통지표에 보여줄 영역명과 성취 기준만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학년도 교양교과가 있는 경우에도 성취 기준 입력해야 학교생활 통지표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학교생활 통지표 작성 시 나이스엔지 자료의 활용 여부는 학관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나이스 과세특을 끌어오겠다라고 하면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과세특에 있는 특기상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갖고 오고 여기다가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자유학기 활동 영역별 특기사항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 영역별 특기사항도 직접적으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학생 생활 특기사항을 가져와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생활 통지표 관리에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보이게 되는데 자유학기 학교생활 통지표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생활통지표 관리를 클릭하시고 1학년 1학기 경우에는 옵션이 있어요. 이걸 미리 보기 누르게 되면 앞서 영역명과 성취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교과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성취 기준을 많이 입력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되게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여줄 영역명과 보여줄 성취 기준만 이제 선행작으로 등록하기를 권장하고요. 그리고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목별 학습 영역 및 서술평가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미리 보기 창에 이제 내용이 또 삭제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과목별 학습 영역 및 서술평가 제외라는 옵션을 체크하게 되면 나오진 않게 되고요. 그다음에 출결 관리 제외 체크하게 되면 나타나지 않게 되는 부분. 다음에 주요 질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답형 100%를 출정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서답형 100%로 입력하고 그다음에 과목 점수 저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배점 별도 관리 저장 마감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입력 예시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뭐 다르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필평가를 서답형 100%를 추정하였다. 지필 성적 처리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서답형 문항을 이제 수기 채점하는 경우, 그다음에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 서답형 란에 입력하고 저장,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뭐 채점하지는 않겠죠. 두 번째는 문항 출제 오류로 4점짜리 문항을 0점을 하겠다. 그래서 96점 만점 처리하겠다라고 결정이 됐다.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문항정보표 관리는 일단 마감 취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항정보 관리에 선택형 만점 배점함을 서답형이 10점이었으니까 4점을 뺀 점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항정보표 관리에 문항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시고요. 저장 누르고 반영 비율 만점 관리에서 과목 영역 만점은 수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감하고 재채점 누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